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벨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상은 과학, 문학,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 이들에게 주어지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을 기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최근에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노벨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서 지식도서관과 함께 알아봐요. 먼저 노벨상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는 1833년 태어난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발명가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발명이 전쟁에 악용되는 것을 보며 고민하게 되었죠. 내가 죽은 후 내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로 기억되기를 바래. 라고 말이죠.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재산으로 노벨상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과학, 문학, 평화의 분야에서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수여되게 되었죠. 노벨상은 5가지 분야에서 수여됩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그리고 평화상입니다. 또 하나 1968년에 경제학상이 생겼는데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상입니다. 첫 번째로 물리학에서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지는 물리학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왜 광전효과로 받았을까요? 당시 상대성 이론은 과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노벨위원회는 상대성 이론이 아닌 더 확실한 업적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의 세계를 혁신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로 수상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화학상에서는 마리 키리 부인이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1903년과 1911년에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아 다른 두 부문에서 받은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네요. 키리 부인은 방사능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 상을 수여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생명과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1962년에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여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유전학, 분자 생물학, 그리고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가 유전 정보를 이해하고 조작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상은 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한강 작가님으로 그의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의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이 상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분야인 노벨 평화상에서는 전쟁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 상을 수상하였죠. 이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노벨 평화상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헌신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경제학상은 경제학 분야의 뛰어난 연구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수여됩니다. 이는 이론적인 발견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정책 제안, 그리고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은 클라우디아 골딩과 세자르 호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장의 역동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경제 정책과 실제 경제 현상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노벨상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인물이나 집단에게 수여되기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의 평화상은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되었지만 그 후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국제사회에서 큰 지지를 받았지만 권력을 쥐게 된 후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과 인권 침해 문제로 비판을 받아야 했지요. 그로 인해 로힝야족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2020년 노벨 문학상은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밥 딜런에게 수여되었죠.
이러한 선택들은 대중의 예상을 뒤엎으며 노벨상이 어떤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문학상은 주로 소설가나 시인에게 수여되는 반면 딜런은 주로 음악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수상은 문학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딜런의 수상은 음악과 문학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문학계에서는 전통적인 문학 장르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상자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처럼 노벨상을 수상한 두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주인공은 198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찰스 피터슨입니다. 그는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4년 10월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노벨상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한국인으로 소개되었을까요? 피터슨의 국적은 수상 당시 미국이었지만 한국 태생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노벨상을 창설한 알프레드 노벨은 후보자의 국적을 고려하지 말고 상을 주라는 유지를 남겼고 노벨상 홈페이지에 수상자의 국적이 아닌 출생지와 소속기관 수상 이유 등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노벨상을 수상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매년 10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노벨상 메달이 수여되는데요. 해마다 그 금액은 달라지지만 최근에는 약 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 이상에 이릅니다. 12월 10일 스웨덴 왕립궁전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는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고 노벨상을 수여하게 되지요. 특히 평화 분야의 수상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자는 자신의 이름과 업적이 영원히 기록되며 이후 박물관에서 특별히 다뤄지기도 하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 지금까지 그 이름이 들리는 것이지요. 노벨상의 미래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은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벨상은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기술 혁신을 다루는 새로운 상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는 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